하이스트에서 전공을 물리학하고 산업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부터 경찰청 본청의 사이버 수사대에 그 컴퓨터 증거 분석을 지원을 했고요. 논문도 쓰고 전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 수사대 요원들, 최정예 요원들을 1년에 20명씩 해외 연수를 시킬 때 제가 연수를 하고 직접 해외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동시통역해가면서 연수를 일주일씩 시키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지금 한 14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제가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작년 1월 6일 날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서버를 중앙선거관리 전산센터에서 반출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에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중앙선관위에 여러분 아시는 그 선관위 디도스 상황 아십니까? 서울시장 선거 재보선 할 때 아시나요? 네. 선관위 11.6 그 재보선 할 때 그 직전에 8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저에게 선관위의 보안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알려달라고 하는 자문을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의 그 서버, 네트워크, 그 다음에 PC의 현황들을 제가 다 본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외부인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11.6 선관 디도스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내노라하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석 달 이상 논쟁이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IT 분야, 특히 그 컴퓨터 보안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 매체, 일반 사회 언론 매체의 일면을 컴퓨터 보안 분야가 기사로 채웠던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농협 전산센터의 해킹 사고 아시죠? 그때에도 이 선관위 디도스만큼 그 일반 언론들이 관심 가졌던 적이 없었는데, 그 선관위 디도스 직전에 제가 선관위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8 대선이 끝났을 때 제가 보시는 것처럼 모 세미나에 가서 중앙선관위 12월 24일입니다. 2012년 12월 24일 날 중앙선관위 서버가 어떻게 부정이 됐는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명박,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선관위 전산센터 서기관 박혁진이 2011년 3월 달에 선관위 서울시 정보화 담당관에서 섭취가 돼가지고 선관위로 가서 있었고, 그리고 예산을 300억을 2012년도에 받아가지고 2012년 3월 달부터 세 가지 부정의 사항들을 엮었다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용선 네트워크를 복수의 전용선 네트워크를 매년 30억씩 계약하던 것을 5년 반 동안 160억에 한꺼번에 계약을 했다. KT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선의 3G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무선 컴퓨터들을 20억 이상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인차 서버를 수전상기 공공기관의 수전상기죠. 근데 그거를 인차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그것도 21대나 인차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들, 그런 배경이죠. 준비 자료죠. 준비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누가 했는지, 누가 주도를 했고, 어떤 예산을 써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형태의 주변적 정황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12월 24일 날 설명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1월 6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버가 중앙선관위에서 반출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1월 4일 포함해서 여러분 1월 4일 날은 좀 전에 이제 김우영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날입니다. 1월 4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죠. 그런데 1월 6일 날은 일요일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하고 검찰과 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이 접수됐으니까 증거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업무일이 1월 7일입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1월 6일 날 선관위에서 서버를 반출했다는 것은 그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검찰과 법원을 능멸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노를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배경과 주체가 다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선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이 선거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관위 디도스 전에 선관위의 네트워크 시스템들 보고 부정의 상황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밝혀내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컴퓨터 IT 보안 분야에서 증거 분석 분야에서 일을 해온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1년 동안 우리 김우영 목사님하고 함께 선거가 부정했다, 개표가 부정했다라는 것들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6투표구입니다. 투표록을 보시면은 898표가 단연 매표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투표수는 선거 인명 투표는 278, 그 다음에 투표 나눠준 것은 기권자 949명, 투표수 2,502명 딱 명시되어 있죠. 교부되어 있다고. 조범진 씨가 이제 투표 사무원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상황이 6시 50분까지 근무했다. 투표장에서 6시 50분까지 근무했어요. 그죠? 자, 표수 나옵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표 보시면 2,502표 맞죠? 그런데 6시 44분, 18시 44분에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함하고 투표는 6시 50분까지 투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표 상황표, 개표 시작한 거 6시 44분에 개표가 시작됐어요. 여기 보고 보시면 또 여기 아래 보시면 7시 31분에 19시 31분에 공표됐죠. 그런가 하면 방송은 7시 32분에 방송됐습니다. 그러면은 공표되고 나서 방송됐으니까 1분 차이 났으니까 그럴듯해,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시 44분에 투표지 분류해가지고 7시 31분에 약 한 50분 정도 걸렸죠.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공표를 했는데 이 개표 상황표는 투표함 없이, 투표지 없이 개표들을 검사와 판사가 모두가 다 증거 능력을 가지고 인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론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쳐간 것이죠. 연구하는 과정들, 그리고 연구의 논문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과정하고 똑같이 그 과정으로 똑같이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개표는 어떻게 진행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지난 일반적인 수개표 상황하고 전자개표기에서 사용할 때하고 상황들을 선관위의 개표 매뉴얼에 따라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것은 일반 개표부 수개표했던 것에 대해서 전자개표기 운영부가만 대체가 되면은 똑같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네트워크가 통신이 차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것에 대비해서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함이 된 다음에 개표기 운영부에서 하고 중앙선거정보센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계에서 공표가 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서버로 보고용 PC로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개표사항표를 팩스로 시도선관위로 보내면 시도선관위에서는 전산으로 보낸 정보하고 종이로 들어온 팩스 개표사항표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 재확인해서 정정하는 일들을 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가 완료된 경우에 방송된 형태로 이렇게 절차가 개표 매뉴얼 상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절차, 선관위가 정의한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그 다음에 전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표장을 보게 되면 개함부 그리고 전자개표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그리고 검열위원석이 여기 6개 있고요. 부위원장, 위원장석 있고 아까 보고용 PC 얘기했죠. 보고용 PC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개표기하고 중앙선관위 인허서 사이에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발견했습니다. 개표장에는 중앙선관위의 얘기와 다르게 개표장에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네트워크가. 그래서 정보가 수시로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하고 개표장하고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보고용 P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용 PC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고용 PC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보고용 PC가 없을 때는 팩스로만 전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팩스로만 전송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9대 총선하고 18대 대선에서는 보고용 PC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그러면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고용 PC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전자개표기가 스피드 분류기가 네트워크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개표 방송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분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목사님께서 엑셀 자료를 보여주신 1분 데이터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쭉 나오죠. 여기는 빨간색은 박근혜 후보가 우세인 지역, 초록색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세인 지역, 그리고 여기는 갈색은 경합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거는 새벽 20일 새벽 02시 11분 기준으로 표현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보다 보니까 저는 이 개표상황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를 보니까 개표상황표를 우리 국민들이 전혀 심지어 참관인들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표상황표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했더니 각각의 개표상황표의 각 영역별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전혀 몰라서 상황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번에 여러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아시죠?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팩스 전송 번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팩스 전송 번호. 팩스 전송 번호가 규격에 맞아야 되고 지역에 맞아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냈는데 그걸 조작해서 처음에는 스팸 번호, 보이스피싱 번호로 보냈다가 나중에는 중국에서 보낸 것처럼 바꿨죠. 그리고 그걸 바꿨는데 실제로는 국정원, 여기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서 그거를 다 보내면서 전송 번호를 바꿨다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조작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핵심적인 증거로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국정원이 자기 예산을 써서 조작에 참여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 거기다 승인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추적의 근거가 바로 이 팩스 번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역 선관위에서 시도 선관위로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팩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실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이 개표상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표상표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 투표구 정보 그리고 여기 투표용지 교부수 이 두 가지가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근거해 가지고 투표록이가 써있지 않습니까?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록에 근거해서 몇 표가 교부됐고 어디 투표구다라는 것들 입력을 보고 입력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정자 세인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투표 후보별로 분류된 부분들 여기가 이제 기계가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수기로 쓴 부분이 심사 집계부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투표용지 교부수는 손으로 입력하는 거니까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고 그대로 입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자기표 자동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투표 시간이 보장돼야 됩니다. 여기가 18시 이후에 여기에 써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 시각, 공표 시각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표 시각보다 투표지 분류 종료시 기계 안에가 종이가 투표지가 분류되고 있는데 공표를 해버리면 그거는 엄청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별 득표수, 그 다음에 5% 이상 뭐 이런 거 중에서 강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제외 투표는 100% 미분류로 했습니다. 500장이 들어가는데 500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난번에 문상부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는 틀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주시에 가서 얘기해보면 제투표에 넣었는데 500장 넣었는데 그대로 500장이 미분류로 나왔다. 이게 안 틀리는 정확한 기계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양천구 같은 경우는 홈표 발권이 없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수작업에서 검증란이라고 도장 찍고 여기 이제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기계로 손으로 입력하는 부분, 기계가 쓰는 부분, 그리고 손으로 쓰는 부분, 여기 심사 집계부 책임사무원들이 이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전국에 있는 시도 선관위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세종시가 포함해가지고 17개 시도에 개표 상황표가 팩스로 한 장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팩스로 전송받은 개표 상황표 있냐? 한 장도 없다. 부존재 한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지역 선관위 251개 지역 선관위 전체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개표에 한 정정 재확인하는 시도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 북구에 있는 침산 이동 제1투표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 기계가 처음 돌아간 시간이 16시 43분입니다. 16시 43분. 투표 마감이 18시에 돼야 되는데 기계가 16시 43분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황당하죠. 예. 그런데 여기 대구 북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가 13개의 지역선관위 투표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북구 6개, 경기도 이천 2개, 제주도 아까 나왔죠. 제주도 2개, 하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 투표구가 이미 투표지 분류가 투표 마감 되기도 전에 개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상황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전국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투표지 교부수가 투표력을 보고 입력한 것인데 이 부분 투표수는 기계가 센 것이고요. 그런데 투표지 교부한 것보다 기계가 센 거가 더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걸 유령 투표라고 하죠. 예전에 3.15 부정선거에서는 손으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개, 6개 늘어났는데 그 유령 투표, 3.15 부정선거의 유령 투표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헌법에 의해서 헌법 114조에 중앙선관위가 설립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선관위법이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18대 대선에서
이 유령 투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발생했냐? 전국에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251개 선관위가 있는데, 지역 선관위가 있는데, 118개, 46.8%나 되는 선관위에서 이런 유령 투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유령 투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 어떤 기자분이 물으니까 선관위에서 실수로 그랬다. 한두 개는 실수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8개가 되는 46%라는 이 선관위에서 이런 유령 투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실수로 했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관위가 얼마나 뻔뻔한지 그렇게 말해놓고 깔아뭉개고 있는 상황이죠. 좀 전에 보셨던 투표 마감 전에 개표가 시작된 거, 그리고 이렇게 3.15 부정선거에서 있었던 이런 상황이 부정선거 있는 상황이 있으면 선관위원장은 당연히 엄청난 그 부정선거 불법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결과와 개표 상표가 나올 수 없도록 개표장 발칵 뒤집어야 되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상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령 투표가 발생한 개표 상표를 선관위원장이 날인을 해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이 용서할 수가 없죠. 인천 남동구의 선관위원장은 김우수 부장판사입니다. 여기 우리 백운종 대표님 김우수 부장판사 누군지 아시죠? 안 계시네? 지난번에 주진우 기자하고 백운종 대표님하고 같이 그 구속에 대해서, 명예훼손 구속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김우수 판사입니다. 네, 김우수 판사.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있는데요. 2013년 2월 25일 날 전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는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을 하고 백운종 대표는 구속시키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냈던 사람이 김우수 판사, 부장판사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인천 남동구에서 이런 부정개표 자료에 대해서 승인 날인한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있고, 여기 우리 새마을해병인데 중요한 민주인사인 백운종 대표를 구속하는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이번 주에 지금 국정원 해성 개입에 대해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증거했던 국정원 직원들 지금 구속 기소돼 있죠. 예, 그 기소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교체된 판사가, 그래서 실질적인 그 판결을, 심리 판결을 할 판사가 김우수 판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김우영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이 251개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 전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 부정개표에 대한 부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부정선거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획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최대 부정 세력들이 재판정에서 국민들의 죄를 결정하고 형량을 판단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251개 지역 선관위를 전부 다 고소하고 그들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이 김호수 판사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백운종 대표가 그것 때문에 구속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아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최근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의 부정선거, 간첩 조작 사건이 18세 대선의 부정선거에, 국정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2013년 1월 달에 갑자기 터뜨린 거다 라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법과 그 다음에 김우영 목사님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 검찰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정선거, 이번에 18세 이상의 부정선거에
증거를 밝히고 범죄 밝히고 그다음에 재성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뿌리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17개 시도의 지역별로 유령 투표가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통계를 다 내놨고요. 비율까지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분류됐는지 저희가 14,000개의, 1,400개의 전자개표기가 전국의 지역개표장에서 사용된 사항들 전부 다 통계를 뽑았고요. 한 개부터 14개까지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